수도권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신도시에 체계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이면서 100% 추첨제 물량까지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3억 원이나 저렴한 한강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초역세권의 아파트로서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또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은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파크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서구 이제 검단 신도시에 입지를 한 아파트이고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919세대 분양을 합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층 20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84제곱미터 99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0%의 추첨제가 있고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입주 시기가 2027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금 10%만 납입을 하면 이제 2027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검단 신도시 분양 물량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지적인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천 1호선 연장이 이제 계약역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 그리고 검단 호수공원역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생기는 검단 호수공원역 바로 인근에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검단 신도시의 푸르지오 더 파크의 입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아라역 인근의 역세권의 아파트들이고요.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인 측면도 살펴보겠지만 입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검단 신도시 내에서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파급력이 있는 인천 1호선 연장선을 이용하기에는 도보로 이용하기에 좀 거리가 먼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린공원을 끼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입지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쾌적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대 장점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의 입지이고요. 2027년 12월에 이제 입주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봤을 땐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10% 계약금만으로 3년 정도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5억 9천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 이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3억대, 뭐 이제 검단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5억 원. 그래서 분양을 하는 이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보다 1억 이상, 뭐 2억 이상 저렴한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검단 신도시 내에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검단 신도시의 이편화세상 검단 에코비스타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이 에코비스타 같은 경우에 2026년 7월에 입주 예정인데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5억 1,900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5억 2천만 원에 책정이 됐는데 이 33평형의 분양 가격은 뭐 한 7,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비싸게 이제 책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오른 그런 분양 가격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 가격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분양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분양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평면도 또는 압도적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비싼 가격을 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도 살펴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은 84A 타입 같은 경우에 194세대이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에 넓은 팬트리가 가능하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실과 맞동풍이 가능하고 이제 창문이 잘 나 있습니다. 또한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침실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우더룸 그리고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알파룸이 없지만은 평면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40세대이고요.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작지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이제 팬트리 공간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작지만 있고요. 좀 창문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알파룸을 넣어줬지만은 평면도 자체가 이제 타워형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평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216세대 가장 많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까지도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넣어줬고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공간 그리고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하고 드레스룸 좀 작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침실의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세대수를 확보한 84 C타입의 평면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84 D타입 같은 경우에 86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에 넓은 팬트리가 있고요. 알파룸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이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 그리고 창문도 잘 나 있는 구조로서 나쁘지 않은 구조로 보이네요. 99 A타입 같은 경우에 186세대 여기도 4베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침실 4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4개, 욕실 2개,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공간들 그리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붙박이장의 공간들까지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과 실외기실 이제 주방 옆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큰 팬트리를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99 B타입 같은 경우에 97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침실 4까지 방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침실 1에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팬트리 같은 경우에 주방 옆에 주방 팬트리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침실 2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의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침실 4 쪽에 이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 을 열어놓게 되면은 거실과 맞통풍이 가능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습니다. 또한 거실에 전면창과 측면창도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 50%를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 50%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순위로 당첨이 될 수 있는 물량이고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60%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대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가지고 청약 예치금을 납부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 11월 11일, 1순위 11월 12일, 2순위 11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5억 9천만원 선에 책정이 되었고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A타입이 6억 8,200만원 그리고 99 B타입이 6억 5,5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84제곱미터는 60% 추첨제 물량, 99제곱미터는 100%의 추첨제 물량으로 인천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이 물량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10%의 계약금으로
2027년 12월까지 이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금 10%면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3년 정도 이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계약금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분양됐던 에코비스타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많이 분양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물량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잘해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완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번에도 청약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도시의 막바지 물량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10%의 계약금을 가지고 2027년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라 역세권에 있는 그런 물량들 중에 이제 저평가된 그런 금매 물량들을 좀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에 따라서 이 물량을 청약 신청할지 아니면 아라 역세권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을 가져갈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GTX라든가 지하철 5호선의 호재 그리고 인천 1호선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지가 상승이 있을 지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건데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신중히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444세대 중에 일반 공급 257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은 세대수가 작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83제곱미터, 93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8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93제곱미터는 100%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세대수는 조금 아쉽지만 입주 시기가 2027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2027년 이후에는 이제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 여력이 있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2027년까지 계약금 10%를 선납하시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광명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름산 지구의 도시개발 구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 유승 한내들 같은 경우에 여기 속해 있어서 이제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보면은 광명 역세권 지구라든가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인근에 이제 개발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광명 같은 경우에.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죠. 왜냐하면 서울에 근접하고 있고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가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같은 지역들이 이제 경기도권에서도 규제 지역으로 제일 먼저 이제 선택이 되는 만큼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구시가지인 광명 소화지구가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광명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광명에서는 그렇게 아주 우수한 입지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 유승 한내들의 입지조차도 그렇게 아주 좋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서면초등학교, 안서중학교 인근의 학교와 소화동에 있는 그 구시가지의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병원이라든가 롯데몰, 이케아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인프라 시설들을 이제 차를 이용해 가지고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체적인 입지는 좋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추후에는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완만한 지가 상승과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보시면 광명, 유승, 한내들, 라포레의 위치고요.
2027년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32평형의 분양 가격이 9억 6,467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확장비가 83 기준으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93 기준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이제 30평대의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본다면은 광명 역세권 휴먼시아 3단지가 15년 차 된 아파트 34평이 7억 9,500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고요. 또 광명 역세권 메트로폴에 같은 경우에도 38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소화동이 있는데, 소화동 같은 경우에는 7억에서 8억 정도의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형성이 돼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광명역이 있습니다. 광명 역세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태영대시양 같은 경우에 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대시양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가격은 한 13억 원 정도 현재 실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입지적인 측면이 아주 우수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세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든가 평면도가 아주 잘 빠져 있다면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대도 작고요. 그리고 평면도라든가 커뮤니티를 이제 보시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광명에 이제 추가적으로 역세권의 아파트들을 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장점적인 부분은 2027년까지 계약금 10%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고, 저도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궁금해요. 광명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명 2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해당 지역 말고 이제 기타 지역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경쟁률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는데 큰 지표가 될 거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광명 역세권보다는 좀 싸고 소화동보다는 좀 비싸고 분양가 책정을 상당히 뭐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광명 유승 한내들 라포레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좀 봤을 때 조금 다소 비싼 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3A 타입 201세대이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 세탁실 잘 나 있습니다.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알파룸이 없다는 부재 빼고는 그래도 잘 꾸며진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83 B타입 같은 경우에 135세대이고요. 이제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고 조금 작아 보입니다.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고 세탁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방 공간에 이제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창문이 없게 된다면 이 환기성이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보여져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상당히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평면도입니다. 83 C타입 같은 경우에 24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에 작은 팬트리, 그리고 주방 옆에 대형 팬트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들은 상당히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소요소에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세탁실도 그렇게 좁지 않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83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지금 현재까지는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알파룸의 부재가 조금 아쉽습니다. 93제곱미터 84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그리고 침실 1에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나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면서 다이닝룸이 있네요. 여기 주방 공간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널찍하게 있고 세탁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은 이제 2개가 나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3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평면은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공급 대상을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 지역은 이제 수도권 거주자, 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비싼 감의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 공급의 세대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257세대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같이 넣어 보시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주택 소유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세대주 여부 같은 경우에도 세대원 무관하게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그리고 거주지 확인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및 수도권 거주자가 이제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청약 통장에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을 선납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분들은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그리고 102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은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을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해당 지역 우선에서 당첨자 선정이 되고, 추첨제 물량은 83제곱미터는 60%의 추첨제 물량, 그리고 93제곱미터는 10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분양 일정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 공급은 11월 11일, 그리고 1순위는 11월 12일, 2순위는 11월 13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9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고의 장점은 2027년 11월에 입주를 하면서 10% 계약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금액이 10%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세대수가 500세대를 넘지 않는다는 단점, 커뮤니티 센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구성이 안 되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곳에 그렇게 입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 83제곱미터 이제 201세대 9억 7,800만원, 그리고 83B타입 같은 경우에 135세대 9억 3,800만원, 83C타입 같은 경우에 24세대 9억 7,800만원, 93타입 같은 경우에는 84세대 11억 6,8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안양권에 있는 평촌 권역은 아니지만은 이제 안양 권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11월 달에 분양을 합니다. 그 아파트들도 이제 24평형의 분양 가격이 거의 뭐 9억에서 10억 원까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예측하는 비용이. 그거에 또 준한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지금 현재 분양 가격들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은 분양 가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광명의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명의 분양 가격들이 너무나 높게 지금 책정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광명에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하면서 꼭 당첨이 되셔야 되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단점들도 많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계약 취소 주택 무순위 줍줍 물량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 계약 취소 주택 4개의 세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4개의 세대 중에는 기간 추천 1세대,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3개의 세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차익이 한 3억 원 이상 정도 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물량 소개에 앞서서 12월에 다산 신도시 현장 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8호선 별내선이 개통을 하면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아파트가 되었고 가격 상승 및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둘러보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팬딩 멤버십 분들하고만 이런 현장 답사를 다녔는데 이번 12월 달에는 한시적으로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도 현장 답사를 다니려고 해요. 이제 역세권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소통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장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부동산 브리핑을 30분 정도, 30분 이상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현장 스터디 룸을 저희가 대여를 해서 여기에서 소통의 시간 그리고 스터디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저와 함께 식사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일시적으로만 진행을 하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이고 그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니까 몇 분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취소주택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공주택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593세대 계약 취소주택이 지금 현재 4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요. 특별공급만 4개의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간 추천 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세대가 나왔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7층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입니다. 84제곱미터의 물량으로 나왔고 최초 입주 개시 2024년 2월에 가능한 그런 분양 물량입니다. 입주 시기는 최초 입주 개시일이 2024년 2월이었고요. 이번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 공급분인 경우 잔금 납부하고 2024년 12월에 입주가 가능한 그런 물량입니다. 공급 대상 및 특별공급 세대수 살펴보면은 84A 타입 1세대가 신혼부부, 그리고 84C 타입 1세대가 기간 추천, 84D 타입 2개의 세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호선 강일역 역세권의 아파트 물량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은 한강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또 옆에 보면은 서울 권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이면서 바로 옆에 미사지구가 있기 때문에 미사지구 신도시의 그런 생활 인프라도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주변에 이제 택지개발 지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신시가지로 변모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체계적인 이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주거 벨트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주변에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업무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근린공원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할 그런 아파트 물량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 위치이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입주한 지 1년차가 되었고요. 그리고 33평의 분양가가 7억 9,2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가격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 같은 경우에 6년차가 된 아파트가 33평 11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이제 미사강변 동원 로얄 두큐 같은 경우에도 9년차가 된 아파트가 9억 7,500만원에 34평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도 2억원 이상의 차익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9억원대에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옆에 미사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억원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최소 2억에서 3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 지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하고요.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이 이제 3개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꾸며진 구조로 보여집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대 기간 추천이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방이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발코니 공간, 실외기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작지만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파우더 공간, 세탁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 그리고 침실 2에 또 드레스룸까지도 있고요. 평면 구성을 만들면서 이제 추가적인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쪽 부분에 이제 창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환기성이 조금 취약한 평면도로 생각이 드네요.
84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세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조건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타입과 거의 유사한 타입, 비슷한 타입으로 보여지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지고 현관에 팬트리 공간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 빼고는 그래도 잘 꾸며진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기간 추천 특별 공급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기간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이 특별 공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기간에서 이제 이러한 서류를 받으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관계 기관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 이제 그 외에 특별 공급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도 한번 살펴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00%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 비율이 140%와 160%로 나눠지고 내가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이 또 나눠지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전세금은 상관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 일정은 특별공급 11월 14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9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 및 발코니 확장 금액하고 이제 옵션 금액을 좀 살펴보면은 84A 타입 같은 경우에 1002동 801호 7억 9,8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계약금이 20% 잔금이 80%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 1002동 723호 7억 9,300만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D 타입 같은 경우에 1001동 332호 7억 8,400만원 1002동 1126호 8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11억 원을 넘고 거래가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안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 460만원 그리고 84C 타입 299만원 그리고 84D 타입 같은 경우에 378만원으로서 상당히 저렴한 발코니 확장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 잔금 90%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분양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고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간 추천이라든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가 선택 품목을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84A 타입은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2,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수납장, 인덕션, 현관, 중문, 붙박이장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계약 취소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시세 차익이 3억 정도 나는 물량이긴 하지만은 기간 추천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니까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